그거 무슨 말인가? 한 달 동안? 전자산 다 쓰겠네. 터키가 만만하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한 달 살기를 터키로 선택했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만만하다는 건 터키와의 인연이 있고 터키에서 보낸 시간이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해외여행보다는 편한 마음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었고, 대학교 때 국제교류 활동하면서 터키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됐는데 그 계기로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다 보니까 교환학생을 한 번쯤 꼭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찰나에 그러면 터키에 한번 가봐야겠다. 자기는 뭐 나는 일단 터키를 두 번째 가는 거였어, 이번에. 근데 이번에 한 달 동안 여행을 만약에 가게 되면 터키를 선택하고 싶은 이유가 당신하고 같이 대화를 막 나누잖아. 그러면 터키에 대한 추억이 되게 많은 거야. 근데 이제 그 추억을 나도 공유하고 싶고 나도 같이 느끼고 싶은데 내가 이제 처음 터키를 갔을 때는 너무 날씨가 안 좋았어. 빨리가 끝났대. 우리가 이제 신혼여행을 터키로 갔었거든. 근데 그때가 이제 12월 말이었고 심지어 비까지 엄청 왔어. 우리가 터키 있는 내내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 근데 이 사람이 터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을 때랑 내가 본 터키의 모습이랑 너무 다른 거야. 뭐야? 그래서 그런 이제 곳곳을 다녀도 뭔가 이 사람이 이야기한 그런 터키 느낌이 아니라 내가 본 터키는 차갑고 조용한 곳이다. 이걸 좀 깨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번에 그래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좀 이 사람이 얘기한 터키의 그런 느낌을 이제는 나도 느꼈으니까 같이 막 그때 재밌었지 하면서 티키타카가 되는 거지, 이제는. 그래서 나도 이제 제재가 좀 기회가 돼서 다시 터키를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자연스럽게 가게 되지 않았나 싶어. 그리고 일단 친구가 있고 친한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맞아. 그냥 이제 마음이 편하지. 뭐 가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만만한 거지. 아니, 그리고 실제로 터키에 있는 친구가 나보고 이제 지가 뭐 재워주고 차도 빌려주고 한다는 말로 이제 나를 달콤하게 유혹을 했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지. 어쨌든 우리는 터키로 한 달 여행을 갔어. 이제 우리가 터키를 가기 위해서 끄는 항공권이 있잖아. 그때 이제 술김에 끊었던 그 항공권이 있는데 사우디 항공권이었어. 맞아. 굳이 사우디 항공권을 끄는 이유가 있었을까? 나는 중동 항공사를 많이 이용을 해봤었거든. 카타르 항공도 타보고 에미레이츠나 에티하드도 타보고 막 많이 타봤는데 사우디아라는 항공을 처음 보게 된 거야. 중동 항공사를 탔을 때 그렇게 기억이 나쁘지 않았거든. 비행기 기종이나 서비스 수준이 나쁘지 않았고, 물론 중동에서 경유하는 것 자체가 좀 시간도 많이 들고 경유하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기억이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사우디야? 이 정도로 싸다고?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우디아 항공권을 끊으려고 했는데 정보가 너무 없었잖아. 맞아. 사우디아 항공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 사실 막 네이버나 뭐 구글링을 해서 딱 찾았을 때 웬만한 정보가 있으면 안심하고 나 이 정도는 알지 하고 이렇게 선택을 그냥 과감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우리도 이제 술김에 밤에 예매를 하면서 급하게 이제 찾기는 했지만 좀 불안했어. 안 나오는 거야. 뭐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찾다가 약간 그런 불안한 썰도 막 들었었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확실치 않으니까 좀 괜찮나?
끊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그 위주로 이제 정보를 오늘 풀어볼까 해. 그래서 내가 사우디아 항공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가격이 거의 저가 항공사급인데 알고 보면 사우디아 항공은 저가 항공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한항공 같은 국적기야. 한국의 대한항공 같은. 한국의 대한항공 같은 국적기야. 그래서 LCC가 아니라 FSC라는 걸 알아뒀으면 좋겠고, 이 사우디아 항공은 메카 근처에 있는 제다라는 도시에 본사가 있대. 이 메카는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슬람 문화권에서 성지, 하나의 최고의 성지로 불리우는 그 메카, 거기 말하는 거고, 그 근처에 이제 본사가 있다 보니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 항공사가 굉장히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항공사라고 하더라고.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를 한 번씩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그때 많이 이용하는 항공사라고 해. 그래서 1945년에 설립돼가지고 되게 역사가 긴 항공사인데도 우리가 몰랐던 이유가 있더라고. 옛날에 왜 무슨 중동에 건설 현장 많이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돈 많이 벌어왔다고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사우디 왔다 갔다 하면서 탔던 비행기가 바로 이 사우디아 항공 비행기래.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서 건설 붐이 지나가면서 90년대에 여기 갈 사람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철수를 했다가 철수를 했다. 올해 최근에 이제 다시 한국 시장에 다시 진출하면서 32년 만에 오다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라는 동안에는 볼 기회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없었던 이유가 이거네.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아예 영업을 안 했다 보니까 정보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서 화제가 됐잖아. 뭐 빈살만이라고 세계 최고 부자, 뭐 재산이 2,800조인가 그렇대. 그래서 그 사람이 오기도 하고 하면서 화제가 많이 됐잖아. 축구도 많이 화제가 됐지. 이번에 아르헨티나를, 메시가 버티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이겼잖아. 요새 보이고 있는 행보랑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이 사우디아 항공도 사우디 왕가에서 운영을 하는 항공사기 때문에 지금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한국에 진출을 했나, 이거를 좀 살펴봤어. 그랬더니 빈살만이 추진하고 있는 그 네옴시티라는 프로젝트가 있거든. 근데 그 네옴시티라는 프로젝트가 670조짜리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목적이 뭐냐면 기름만 나는 나라 사우디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되게 발달되어 있는 사우디를 만들고 원유를 판매하는 거 외에 다른 경제 모델을 만들려고 요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와 연관돼서 또 다른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 게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대. 비전이라고도 부르려고. 그래서 이 비전은 뭐냐면 아까 네옴시티와 똑같이 상용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 관광 문화 같은 매력을 좀 알리는 이런 비전이 있다고 해. 그래서 그거와 좀 연관이 돼서 사우디아 항공도 한국뿐만 아니라 뭐 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많이 진출을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의 이제 방문을 좀 더 늘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저가 항공사가 아닌데 왜 이렇게 쌌을까? 왜 이렇게 정말 쌌거든.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찾아봤는데 거기에도 또 이유가 있더라고. 이번에 이제 한국 시장에 다시 진출을 하면서 지금 산유국 이미지를 탈피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사우디가 기름이 나는 나라잖아? 맞아. 기름으로 돈 버는 나라잖아? 그 유류세가 요즘에 이제 유가가 오르면서 비행기 값의 대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야. 근데 이 유류세를 빵원으로 하고. 그래서 쌌던 거지. 진짜 한 3분의 2 가격 뭐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 그래서 맞아. 다른 항공권보다 그지? 그러니까 정확히 유류세가 0원이 됐기 때문에 정확히 그만큼이 빠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끊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 이제 사우디아 항공에 대해서는 대충 알겠어. 그러면 그 우리가 탔던 비행기 있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우리가 이번에 탔던 비행기는 인천에서 출발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를 경유하고 이스탄불로 가는 이제 항공편이었는데, 항공편명은 SV899 편이었어. 그래서 SV899 편을 타고 우리는 인천에서 리야드까지 갔고, 리야드에서 또 이스탄불로 가는 항공편이 있는데 그거는 SV263편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두 항공편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스탄불까지 가게 된 거지. 그래서 인천에서 출발을 해서 이스탄불에 최종적으로 도착하기까지 약 24시간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어. 그러니까 비행 시간은 두 번 합쳐서 15시간 정도 되고 리야드에서 경유하는 시간이 9시간 정도 됐거든. 그래서 총 24시간 정도 걸리는. 여기서 잠깐. 그러면 그 사우디아 항공이 아니라 보통 이제 타는 터키시 에어라인이나 그 터키로 갈 때 주로 타는 그 항공사들 있잖아? 그걸 탔을 때는 보통 터키가 어느 정도 걸리지? 직방으로 갔을 때? 경유 말고? 요새
뭐 이건 내 추정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조금 그 비행 시간이 늘어났더라고. 아마도 그 항로를 좀 바꾼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한 11시간, 12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봤었고 예전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 이스탄불까지 직항으로 갔으니까 그때는 한 9시간 반? 10시간 좀 안 되게 걸렸던 기억이 나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우디아 항공권을 끊었을 때 어쨌든 저렴하게는 끊었지만 약간 시간을 더 준 거지. 우리는 이제 한 달이나 가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차라리 항공편에서 돈을 아끼고 가서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먹자 뭐 이런 생각이었지. 맞아. 기종은 보잉 787 드림라이너라는 기종인데 이게 중형기라서 좌석 배열이 333이야. 그리고 이 333 배열을 타고 인천에서 리야드까지 가고 리야드에서 이스탄불 갈 때는 에어버스 A330이라는 또 중형 기종을 타게 되는데 이거는 242 배열이거든. 그래서 좌석 배열이 조금 다르다는 점이 있었고 갈 때는 사람이 좀 없었잖아. 코로나가 약간 괜찮았어. 아직 덜 풀렸었고 승객들이 많이 없어서 빈 좌석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333 배열 혹은 242 배열 둘 다 중간에 3칸이나 4칸이나 누군가는 혼자 타가지고 거기 누워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 맞아. 누코노미. 그런 걸 누코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또 경유가 한 4시간 이상 되고 뭐 24시간 이하면 레이오버라는 걸 할 수 있어. 레이오버는 그냥 잠깐 공항 밖으로 나가서 공항이 있는 도시를 잠깐 방문해서 뭐 구경을 한다거나 뭐 밥을 먹는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이 리야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다 항공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레이오버를 허용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물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도착해서 뭐 한 자정부터 아침 9시까지 이렇게 있는 경유였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뭐 나가서 할 것도 없었겠지만 그런 점도 좀 아쉬운 점이긴 했던 것 같아. 우리가 그 사우디아 항공 탈 때 루머가 있었어. 맞아. 루머가 있었어.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가 블로그나 아까 구글링 계속 얘기하는 게 정보가 없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정보가 없는 와중에 거기에서 이제 없는 정보에서 루머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루머 중에 하나가 레깅스나 살갗을 보이게 입는 그런 옷차림을 하고 타면 탑승이 거부된다.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조심하는 건 좋지 않나 하고 그냥 우리는 평범하게 입고 탔어. 그러니까 한국어로 정보를 찾는데 많이 없어가지고 영어로 막 검색을 해봤었거든. 어떤 해외 기자가 자기가 이제 탑승 거부 당한 썰을 기사로 낸 거야. 칼럼으로 냈었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자기가 어떤 반팔을 입었나 그랬는데 탑승 거부당했다 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하고 했어가지고 좀 많이 긴장을 했었지. 근데 막상 탔는데 반바지 입은 사람이나 샌들 신은 사람들이 꽤 보이는 거야. 맞아, 꽤 보였어. 그래서 한국 사람은 아니었고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 아니었어. 중에.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사람 가리나 혹은 약간 국적을 가리나 약간 이런 생각은 들었어. 맞아.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그 탑승 거부를 당하신 분이 조금 파인 걸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 안 그래도 좀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것 때문에 거기는 뭔가 옷차림이나 이런 거에 보수적인데 여자들은 이렇게 눈만 맞아요. 그런 나라라서 진짜 그 공항에 갔는데도 여성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가리신 분이랑 이렇게 가리신 분이 대부분이었고 거의 이제 외국인만 이제 머리가 보이는 그런 수준이었어. 근데 그 기자분이 어떻게 입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진을 안 봐서 근데 반팔 반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 걸 봐서는 그분이 이제 탑승 거부를 당한 이유는 좀
파인 걸 입지 않았을까. 안 그래도 보수적인 그런 나라인데 이런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했어. 근데 사실 이제 비행기를 타면 그 아무리 더워도 반팔 반바지보다는 좀 헐렁하고 좀 흡한 속건 잘 되는 맞아. 그런 소재의 긴팔 긴 바지를 입는 게 편한 것 같아. 비행기가 올라가면 좀 추워지잖아. 건조해지고. 건조해지고 하니까 그때는 막 불편하다기보다는 낯설었어. 그래서 사우디아 항공 탈 때는 그냥 뭐 참고 참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너무 노출 패션 안 돼요? 아 그리고 그런 게 있었어. 우리가 체크인을 하고 수화물을 붙인 다음에 탑승권을 받고 이제 그거를 들고 출국을 하게 되잖아. 근데 출국장에 이제 들어갈 때 이제 탑승권 바코드를 인식하게 되거든. 근데 그게 안 읽힌다는 썰이 있었어. 그래서 탑승 바코드가 안 읽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나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탑승권을 받고서 이제 출국장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께 안 읽히는 거야. 인식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화났어? 미이소우. 그래가지고 겁나 피곤한데. 왜냐면 우리가 가야 막 돼. 가서 이제 그 수화물 무게 맞추고 그 규정에 맞춰서 막 다시 싼다고 좀 되게 피곤했었거든. 근데 이제 이동도 길었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출국장으로 갔는데 바코드가 안 읽힌다고 이제 다시 체크인 카운터로 가서 손으로 쓴 무슨 어떤 뭐를 받아오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진짜 피곤했지. 긴 시간 동안 이동을 했기 때문에 맞아. 작은 그런 문제여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때 좀 피곤하고 힘들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우디아 이용하면 당신의 탑승권도 안 읽힐 수도 있다. 그거는 근데 그때 당황하지 말고 그냥 체크인 카운터 한번 다시 갔다 오면 돼. 맞아. 근데 대단하게 막 힘든 건 아닌데 이동 시간이 길면 대단히 힘들 수도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 아니었으니까 중도항공사 이용하는 게 제재는 처음이었잖아. 첫인상이 어땠어? 이렇게 비행기 앉으면 화면이 딱 있잖아, 의자에. 특이했던 점은 기도. 기도. 갑자기 막 그 방송이랑 이런 거 줘서 왕왕왕왕 울려 퍼지는 거야. 기도 시간이 있었어. 안내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뭐 이런 거 후후후후 부세요 이런 것도 다 돼 있는데 제일 특이했던 건 이륙 직전에 기도 시간이 있었다. 이슬람 문화권 특징인데 뭘 해도 기도를 해. 근데 이건 카톨릭도 비슷할 거야 아마. 그런 게 있어.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이슬람 문화권의 항공사에서는 이런 걸 틀지. 비행기에서. 그래서 알라 아크발 뭐 이런 되게 근엄한 목소리로 기도가 이제 한창 나오거든. 맞아. 근데 나는 이제 약간 뭐 영어로도 자막이 달려있고 하니까 내용은 되게 좋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뭐 맞아. 우리의 비행이 안전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호받는 느낌도 들고 맞아.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약간 안전한 여행에 도움이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약간 이 사운드 자체는 분위기 자체는 조금 웅장하고 그런 이국적이지. 목소리라서 좀 낯선 느낌? 내가 처음에 이제 터키 갔을 때 애잔 듣는 느낌이었어. 약간 нач선 신성함? 이런 걸 느껴서 신기했다. 사우디 항공 또 뭐 중동 항공사 타는 재미라고도 생각해 나는. 친절한 승무원, 따뜻한 기도 그런 게 이제 합쳐져서 좋다.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기내식이잖아. 난 먹는 거에 진심이란 말이야. 난 그냥 나쁘지 않았어. 난 그냥 근데 내가 기내식을 거의 맛있게 먹은 적은 사실 그래도 없어. 솔직히 기내식이 맛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근데 그냥 약간 오케이 혹은 완전 별로다 약간 이렇게 갈리는 거 같거든 나는. 나는 기내식에서 디저트는 맛있었다. 이번에? 디저트 괜찮았어. 막 음식은 별로였고? 음식은 그냥 막 배 채울 수 있을 정도? 그래? 나는 괜찮았어. 뭔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솔직히 막 편의점 도시락 느낌으로 기내식이란 게 사실 신선하기 어렵잖아. 맞아. 근데 생각보다
약간 비빔밥 이런 거 먹었었는데 채소도 신선했고 음.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 간이 심심해서 좋았어. 아. 그래서 내 맘대로 소금이랑 후추 뿌려가지고 먹을 맞아. 수 있었다는 짠 게 것보다는 훨씬 나. 맞아. 맞아. 왜냐면 짠 거 먹으면 물 많이 마셔야 되고 화장실 자주 가고. 물 계속 달라고 하기도 귀찮고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고 막 이렇잖아. 그래서 맞아.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 나는 그 약간 크림 섞인 디저트들이 나오거든? 이제 초코 쿠키나 아니면 그 푸딩 같이 이렇게 맞아, 푸딩도 나오는데, 나왔어. 그것도 괜찮았고, 약간 케이크인 줄 알았는데, 크림만 있는 거야. 난 근데 케이크 개인적으로 먹을 때 크림 위주가 좋거든. 근데, 괜찮았다. 나는 맛있었다. 디저트는 괜찮았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고기를 정말 좋아하거든? 고기 먹지 마세요. 그 피쉬랑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던 것 중에 그 소고기 그 메뉴 얘기하는 거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피쉬를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피쉬 약간 맛있었어. 이거 약간 꿀팁인데 이슬람 문화권 가면 피쉬랑 치킨 있을 때는 치킨 먹고 피쉬랑 비프 있을 때는 피쉬 먹어. 맞아. 약간 이거 진짜 꿀팁. 진짜 꿀팁. 아니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 보통 식당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어디 보트 투어 가서 맞아. 고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기내식에서 고르라고 하거나 한정. 약간 세트로 그때 한정. 딸려 나오는 그럴 때.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할 때 한정. 왜냐하면 일단 비프가 내가 생각하는 비프가 아니라 약간 그 고기 겁나 잘게 다져가지고 맞아. 그 약간 크림처럼 나오는 그런 거지. 그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스테이크가 아니니까. 씹는 맛이 없고 그리고 그냥 약간 이렇게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근데 자극적이야. 향신료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향신료를 나는 고수도 정말 좋아하고 향신료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그거는 일단 그냥 예를 들어서 후추 있지. 후추를 그냥 이렇게 그래요. 어쨌든 기내식은 여기까지 하고 그 어메니티. 어메니티. 어메니티 할 말 많지. 우리 황구 씨가 되게 예민해요. 철저한 준비를 하는 편이지. 뭐 안대, 귀마개, 마스크, 뭐 베개 이런 거 다 챙기셔야 되는 스타일. 챙겨야 되고 슬리퍼까지. 양말도 챙겨야지. 우리 황구 씨는 그래요. 근데 그거를 다 챙겨갔어. 바리바리 챙겨갔는데 좋았잖아. 나쁘지 않았어. 근데 다 나오는 거야 이제. 아니야 다 나오진 않았어. 그치, 다 나오지 않았지. 파우치에다가 이제 한꺼번에 주는데 내가 이코노미 탈 때 꼭 챙기는 물품들이 몇 개 있어. 일단 양말, 그리고 그 기내용 슬리퍼, 뭐 기내용 슬리퍼랑이 따로 있진 않지만 일회용 그냥 헝겊으로 된 비행기에서 주는 일회용 칫솔이랑 일회용 치약이 별로라서 내 취향 칫솔 꼭 챙기고 거기에 좀 이제 밤새는 비행기를 탄다 그러면 안대랑 이어플러그를 꼭 챙겨. 이번에도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그런 걸 이제 챙겼지.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이제 챙겼는데 가니까 나도 이제 해외여행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까먹었던 거야. 근데 이제 막상 가니까 안대랑 이어플러그랑 양말은 주더라고. 그치. 그리고 되게 나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그 사우디 전통 문양이 들어간 마스크도 주더라고. 맞아. 우리 아직도 있어. 가끔 써. 그리고 손세정제도 주고 맞아. 그리고 그 리프레시 타월 줬어. 리프레시 타월을 꼭 주더라고. 이렇게 뜨거운 이런 뭐라고 하지? 약간 보온 통 같은 거에 따뜻한 물에 이제 적신 타월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맞아. 하나씩 주거든? 그래. 근데 되게 따뜻한 수건인데 약간 아로마가 있어. 향이 나가지고 목 뒤에 이렇게 대면은 약간 그 비행의 피로를 좀 줄여주는? 그거 좀 기다려지. 그런 거 좀 좋았어. 그거 좀 좋았어. 그치, 괜찮지. 맞아, 그런 거 좋았어. 됐는데 이렇게 이거 괜찮았다. 맞아. 좀 취하셨더라고. 술도 안 맞아.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제일. 우리 좀 요즘 자제하고 있는데. 어쨌든. 술을 못 마셔. 사우디 항공에선 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술을 갖고 탈 수도 없어.
없어. 그리고 면세점에도 면세점에서도 살 수 없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리야드 공항의 면세점에 가면 술이 없고, 그리고 이건 약간 억울한 부분이긴 한데 인천공항에서 술을 사서 그걸 갖고 탈 수 없어. 그냥 술을 갖고 탈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게 좀 처음엔 우리가 되게 그게 불만이었거든 사실. 새벽 비행기니까 꼴딱 하고 이제 자면 되잖아. 근데 사실 우리 둘 다 술 마시고 잘 자는 체질은 아니야. 근데 맞아. 어쨌든 그 기분이 있잖아. 여행한다 약간 이런 기분이 있는데 그게 조금 근데 결과적으로 좋았어. 맞아. 나도 되게 좋았던 게 뭐였냐면, 나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에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행 다닐 때 항상 술을 좀 많이 마시던 타입이었는데, 그 기내에서 계속 달라고 하기 뭐하니까 포켓 위스키 이런 거 사서 마시기도 할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제 강제적으로 술을 안 마시고 이제 장시간 비행을 하게 됐잖아. 그래서 앞으로도 안 마시고 탈 것 같아. 왜냐면 전에 이제 술 마시면서 장거리 비행했을 때는 몸에 붓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엄청 피곤했거든. 근데 이번에는 술을 안 마시니까 몸에 붓기가 덜해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 맞아. 그리고 컨디션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맞아. 장시간 비행하면 당연히 컨디션 뚝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술을 안 마시니까 그냥 장시간 비행해도 그렇게 그것 치고는 피곤하지 않다라고 느꼈는데 그게 내가 비행기에서 술을 안 마신 게 좀 컸던 것 같아. 아무튼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 기분이 있잖아. 여행한다 약간 이런 기분이. 그렇게 몇 시간 탔지? 10시간 반 탔거든? 리야드까지? 리야드에서 9시간을 경유했어야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일단 겁부터 먹었지. 그리고 이게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라운지를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